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이들. 과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이들의 옹의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들이 왜 정작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을까요? 어쩌면 권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고독의 가장 깊은 심연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한 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절대 권력자들의 쓸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권력의 이면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깊이 있게 통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유한함을 되짚어보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했던 인물.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불안한 눈빛으로 신하들을 바라보던 그 소년 왕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는 아버지 문종이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자 불과 12살의 나이에 조선의 옥좌에 앉게 됩니다. 12살. 아직 세상의 규칙이 무엇인지조차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나라의 운명이 얹혔습니다. 어린 왕에게 드리워진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을 겁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였죠.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고 숙부인 수양대군의 싸늘한 시선 아래 매일 밤 불안에 떨었을 어린 단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권력은 시작부터 위태로웠습니다. 문종은 죽음에 임박해서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이마저도 수양대군의 야망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의 충신들을 무참히 제거하고 결국 어린 조카의 모든 권력을 빼앗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상황으로 밀려난 단종은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텅 빈 왕좌를 바라보며 느꼈을 상실감과 무력감은 그 어떤 감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그의 고독은 그때부터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화려한 궁궐에서 온갖 귀한 옷을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냈을 그가 초라한 행색으로 거친 유배지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영월의 차가운 강바람과 낯선 유배지의 적막 속에서 그는 홀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현실과 끝없는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그는 오로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곳에서 단종은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처절한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이렇게나 무력하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은 권력의 허무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텅 비어버린 왕좌와 대비되는 쓸쓸한 초가집의 모습은 권력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극한의 고독과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죠. 결국 단종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수양대군, 즉 세조의 명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방식으로 생을 마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극한의 고독과 무력감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로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쓸쓸한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토록 허무한 권력이 과연 인간의 삶에 무엇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이야,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더 줄어드는 법이란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워버린 한 아이의 기록이기도 해. 그가 청령포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을 때 궁궐의 북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 절대 권력을 휘둘러 광기의 시대를 열었던 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또 다른 고독한 왕. 연산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이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연산군은 조선의 10번째 임금으로 왕위에 올랐고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과 광기가 절대 권력이라는 기름을 만나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어머니 윤 씨의 폐비 사건에 얽힌 인물들을 잔혹하게 숙청하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피바람을 몰고 왔죠. 자신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궁궐 안에서는 호화로운 연회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그는 광기 어린 웃음과 함께 기생들을 불러들이며 사치와 향락에 탐닉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궁궐은 그의 쾌락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은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먼 이야기에 불과했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연산군 자신은 누구보다도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폭정은 주변의 모든 충원과 진심을 밀어냈고 오직 아첨하는 자들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죠.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거짓만이 그의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견고한 성에 갇힌 채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텅 비어가는 듯 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고독을 마주한 것이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권력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신하들은 결국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으니까요. 한때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던 이들의 칼끝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절대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왕이 정작 자신의 운명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화려했던 궁궐을 등지고 초라한 유배길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분노와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떠나야 했던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유배지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병마와 싸우며 홀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고 호화로웠던 궁궐의 잔치는 멀고 먼 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극심한 고독과 허무함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권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역사는 그가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30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이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결국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방식으로 생을 마쳤다는 사실은 권력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권력이란 휘두르는 방식에 따라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혹은 더 큰 고독 속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그 끝에 찾아오는 처절한 외로움은 절대 권력이 가져다주는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연산군의 쓸쓸한 최후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힘이란 무엇이며 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듣는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렇게까지 권력을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권력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며 그 틈에서 고독이 자랍니다. 연산군의 곁에 남았던 말들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살기 위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왕은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종과 연산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독한 삶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한 명은 권력을 빼앗겨 고독했고 다른 한 명은 권력을 너무 휘둘러 고독해졌죠. 이처럼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권력과 고독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고독한 투쟁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격동의 구한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외세와 맞섰던 한 여인의 이야기. 최고 권력자의 고뇌와 그 끝의 처참한 비극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고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경랑의 시대 한복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 민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단순한 왕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세의 압력에 맞서야 했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처럼 명성황후의 삶은 고뇌와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았던 19세기 말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양 열강의 침략 야욕은 물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청나라까지 조선을 삼키려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였. 이처럼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력 속에서 명성황후는 오직 조선의 독립과 존속을 위해 처절하게 고군분투했습니다. 때로는 러시아에 기대어 균형을 맞추려 했고 때로는 청나라와 손을 잡으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내려 했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 사이에서 밤낮 없이 고뇌하며 결단을 내렸을 그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비장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녀의 고독은 외부의 적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 안팎으로 그녀를 에워싼 정치적 고립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적인 수구 세력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남편인 고종과의 미묘한 권력 다툼 속에서 황후는 늘 외로운 섬과 같았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졌지만 정작 그녀의 곁에는 진정으로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이가 드물었습니다. 내부의 배신과 암투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결국 이 고독한 투쟁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그날, 일본 자객들이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외세와 맞섰던 그녀는 자신의 침전에서 홀로 외롭게 그리고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내려 했던 나라의 운명과 함께 쓰러져간 것은 아닐까. 불타는 궁궐과 텅 빈 침전은 한 시대의 종말과 한 여인의 비극적인 고독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나라의 주권이 유린되고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힌 참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력은 외부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배신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죠. 경랑의 시대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뇌했던 한 여인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결국은
가장 큰 고독 속에서 쓰러져간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란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깊은 고독을 수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치적 고립과 내부의 배신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었죠.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왕비의 마지막 순간은 그 어떤 권세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그 고독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단종이 빼앗긴 권력 속에서 고독했고 연산군이 제멋대로 휘두른 권력 때문에 고독해졌다면 명성황후는 지키려 했던 권력 때문에 고독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고독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어떤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지며 결국 인간은 홀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한다는 준엄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조용히 묻게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끝내 붙잡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시대가 한 사람에게 요구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잠시라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선택해야 했던 길은 늘 차선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해답이 없는 자리에서 어느 쪽을 택해도 비난과 책임이 따라오던 선택, 어쩌면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이라 믿었던 길을 걸어왔을 뿐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조금이라도 여운으로 남았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